최근 들어 주춤했던 태극낭자 군단이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우승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김세영 선수가 어제 끝난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시즌 2승을 챙겼는데요. 네, 개막 후 6연승을 달리다가 크리스티컵, 브리티니 린시컴에게 우승컵을 내줬던 한국계 선수들의 기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오늘 골프 전문 기자인 권훈 연합뉴스 스포츠부 대기자와 함께 LPGA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는 정말 드라마 같은 한편의 멋진 경기였는데 김세영 선수가 저력이 확실히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김세영 선수는 원래 그 극적인 승부를 잘 연출하는 선수입니다. 필드에서 드라마 같은 상황을 자주 연출합니다. 오늘도 18번 홀 칩샷 파세이브에 연장전 샷 이글이 나왔는데 이런 기적 같은 샷이 우승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 최종 라운드에서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한 번이면 운이라고 할 텐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게 김세영 선수 실력 같습니다. 이 선수가 한국에서 2년 동안 뛰었고요.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해서 신인입니다. 한국에서 2년 동안 5번이나 우승했는데 다 한 편씩 드라마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저만치 뒤쳐져 있다가 최종 라운드에서 치고 올라와서 짜릿한 역전 우승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샷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작년 한화 금융클래식입니다. 최종 라운드 17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두 홀 남기고 3타차로 쫓아가던 김세영은 이 홀인원으로 단숨에 한 타차까지 따라붙었고 18번 홀에서 동타를 만들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서 끝내 우승했습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두 홀 남기고 3타차면 사실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었고요. 2013년 롯데마트 챔피언십에서는 최종 라운드 마지막 홀에서 이글을 해서 역전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경기를 정말 보니까요. 공이 쏙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사실 이 미국에서 이런 경기가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우승한 피어실크 바하마 LPGA 클래식에서도 최종 라운드 16번 홀에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린을 향해서 친 공이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했는데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이 물 주변에 있는 그 덤불에 이제 갈대숲 덤불에 들어가서 빠진 거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보통 선수 같으면 벌타를 받고 꺼내서 치는데 있는 자리에 그대로 쳤거든요. 근데 이게 홀 옆에 뚝 떨어졌고 파를 세이브를 했어요. 기가 막히게 치는 샷인데 다들 그때 중계방송에서도 기적의 샷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그 대회에서 이제 LPGA 투어 첫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네, 그야말로 역전의 여왕이란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세영 선수의 기적 같은 샷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물론 우승을 했지만 단순히 행운만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8번 홀에서 연속 2번 나온 기적의 샷이 우승의 원동력이 된 것은 맞습니다. 티샷을 물에 빠뜨리고도 치빈으로 팔을 지켜냈고 또 그 덕분에 연장에 나갔고 연장전에서는 150야드에서 친 두 번째 샷이 홀에 그냥 쏙 빨려 들어갔죠.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두 번이나 연거푸 일어나는데 이게 단순히 행운만은 아닙니다. 저는 김세영 선수의 투지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투지, 근성 이런 게 이 선수는 아주 충만해 있는 거죠. 17번 홀에서 박인비 선수하고 이 팽팽한 승부를 벌이다가 아주 먼 거리 파퍼트를 박인비 선수가 먼저 넣지 않았습니까? 웬만한 선수 같으면 이 순간 기가 죽어요. 그래서 어휴 저 먼 거리에서 넣는 거 봐라. 역시 인비언니는 달라 이렇게 기가 팍 죽는데 그 6m 그 파퍼트가 본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 거리였고 그리고 이제 내리막이라서 어려웠거든요. 그거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인비 선수가 장군을 불렀는데 멍군을 부른 셈이죠. 18번 홀에서도 박인비가 먼저 그린에 공을 올리고 이렇게 버디 퍼스를 하고 마크를 했거든요. 홀에 딱 붙은 상태에서. 이건 뭐냐면 이제 김세영 선수가 치는 칩샷이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낮으니까 사실 들어가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챔피언 퍼트를 하겠다 이런 사인이었는데 김세영 선수 그냥 물러서지 않았죠. 반드시 넣어서 연장 가겠다는 투지. 이게 기적을 부른 겁니다. 연장전 샷 이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 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난다. 이렇게 보고 핀을 보고 막바로 공략하자는 이런 투지와 근성이 결국 샷 이글로 나타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김세영 선수가 그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번 역전패를 당할 때 김세영은 동반 플레이를 펼치는 스테이시 루이스한테 이렇게 주눅이 잔뜩 든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네네. 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네.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 본인도 경기가 끝난 뒤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아픈 경험이 보약이 됐습니다. 어제는 주눅이 들기커녕 3명 중에 제일 투지가 넘치더라고요. 박인비가 같은 한국 선수라서 좀 스테이시 루이스보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인비 선수도 필드에서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닙니다. 아무리 앞서 나가고 있어도 정말 얼굴에 미소 한번 띄는 법이 없는 네네. 그런 선수거든요. 예. 그 박인비 선수 별명이 신무기 암살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대 선수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세계 랭킹 1위를 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선수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씩씩하게 이렇게 맞선 김세영 선수가 정말 어제는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마지막 홀에서 챔피언 퍼트 할 줄 알았던 박인비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사실 김세영 선수의 추격을 뿌리치고 독주할 기회가 후반에 몇 차례 있었습니다. 김세영 선수나 같이 플레이하는 김인경 선수가 파세이브에 급급할 때 혼자서 이렇게 버디 기회를 많이 맞았었는데 네네. 번번이 그 버디 퍼트가 안 들어갔습니다. 기회를 한 번쯤 놓치는 건 뭐 그럴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놓치면은 우승이 어렵죠. 박인비 선수는 최종 라운드에서 어려운 퍼트도 몇 번 성공시킨 적도 있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퍼트를 넣지 못한 게 더 많았습니다. 박인비 선수가 퍼트를 참 잘하는 선수인데 네. 박인비답지 않았다. 결국 페이는 그날 넣어야 될 퍼트를 못 넣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또 초반에 선두를 달렸던 김인경 선수도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네, 김인경 선수가 이 최종 라운드에서 보니까 힘에 많이 붙여 보이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김세영 선수 장타자거든요. 그리고 박인비 선수 아이언샷이 좋고 이러니까 이 둘 사이에 껴서 나는 저 선수들보다 못해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심리적으로. 표정이 좀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인경 선수가 그동안 슬럼프가 좀 오래 갔었는데 2012년 메이저 대회인 나비스코 챔피언십 때 마지막 홀에서 60cm 퍼트를 넣지 못해서 네네. 역전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이제 심리적 그 위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하루 빨리 좀 이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는 아쉬운 선수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사실 김효주 선수도 막판까지 분전했는데 공동 4위로 대회를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김효주 선수는 사실 16번 홀에서 버디 기회가 왔었는데 그걸 버디를 잡고 갔었으면 승부의 물꼬가 확 달라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조 3명이 앞서서 뒤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점처럼 이게 타수를 못 줄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김효주 선수가 15번 홀에서 버디를 딱 했을 때 네. 9언더파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우승 스코어가 11언더파니까 2타 차죠. 그런데 16번 홀에서도 버디 기회가 왔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3퍼트를 해서 오히려 이제 한타를 까먹고 잃어버렸죠. 말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만약 그 버디를 잡았다면은 10언더파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뭐 뒤에서 경기하던 챔피언조 3명이 굉장한 압박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승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후일담이지만 결국 그때 김효주 선수가 16번을 버디 했다면은 어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김효주 선수 16번을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세영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벌써부터 이제 신인당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세영 선수와 김효주 선수 신인이랑 라이벌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LPGA 투어가 시작되기 전에는 김효주 선수가 가장 강력한 네. 후보였어요. 신인상 후보였는데 김세영 선수가 먼저 우승을 하면서 이제 지금 그리고 또 김세영 선수가 먼저 또 2번 우승을 먼저 하면서 김세영 선수가 앞서 나갔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이 앞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그 2번 우승이라는 게 김효주 선수도
언제든지 두 번째 우승할 수 있고 네. 3승, 4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김세영 선수도 초반 예상과 달리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해서 두 선수의 이 신인왕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치열해질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LPG 투어를 보는 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김효주, 김세영 이 두 선수의 신인왕 경쟁, 뭐 LPG 투어에서 가장 화끈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기분 좋은 LPGA 소식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PGA 투어 소식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났죠.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 짐 퓨릭이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네. 짐 퓨릭이 1970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제 46이고요. 생일이 5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만으로도 45이 되는 네. 아주 노장 선수인데 네. 32살인 케빈 키스너를 연장전에서 꺾었습니다. 이번이 통산 17번째 PGA 투어 우승인데요. 1910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다음에 5년 동안 우승이 없었는데 5년 만에 우승 갈증을 풀었죠. 와. 이 선수가 아주 성실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라서 이렇게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